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저희 지금 CPEC 첫째 날 행사장에 나와 있고요. 오늘 첫날 행사 중에서도 아주 일찌감치 10시 5분이었죠. 그때부터 이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첫 주제로 이야기하신 특별한 분을 저희가 지금 만나 뵙고 있습니다. OKN의 이현승 지국장님 나오셨는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소개를 제대로 한 게 맞나요? 네, 저희가 OKN이라는 원코리아 네트워크라는 단체도 있고요. 이번 CPEC에는 코리아 CPEC의 코리아 파트너로서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워싱턴 DC에서 지국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KCPEC의 워싱턴 지국장 역할을 네, 하시는 맞습니다. 분이요? 네. 그렇군요. 일단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KCPEC이라는 것이 어떤 조직인지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CPEC이 미국의 보수 정치 행동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미국의 보수 정치인들이 다 모이는 가장 큰 정치 행사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CPEC의 파트너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파트너가 된 거는 2019년에 됐고 그 외에도 뭐 일본, 호주 여러 나라들에서 공식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공식 파트너고, 그래서 이 CPEC이 행사를 할 때마다 저희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참가하게 됐고, 이번에도 많은 미국 공화당 정치인들과 또 트럼프 대통령도 연설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2019년에 KCPEC이 처음 행사를 개최를 했었어요. 한국에서. 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이제 팬데믹 때문에 못 하시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뭐 한국 정부가 이제 팬데믹을 구실로 해서 사실은 사람이 많이 못 모이게 하니까 저희가 사실 행사를 성대하게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팬데믹 기간이 끝나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지금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전 세계에 알리고, 또 미국의 중요 파트너인 미국에 알리는 목적으로 더 큰 행사도 아마 조직할 예정입니다. 네네. 예, 일단은 좀 앞으로 더 큰 모임들을 좀 주최해 주시기를 저희도 기대를 해보고요. 네. 한국에도 이런 보수주의자들 모임이 더 왕성하게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저희는 바라는 마음 이제 누구보다도 사실 더 큽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발표하신 것은 또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주제에 대해서 이제 CPEC 쪽에서도 갖고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이 환상 때문에 젊은이들이 거기에 책으로 배운 이 이론에 빠져가지고 마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자유민주주의나 자본주의보다 우월한 시스템처럼 착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좀 더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험자로서 우리 청취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강연해 주셨던 내용을 좀 짧게 요약해서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하셨나요? 일단은 제가 북한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또 북한이라는 이 사회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이 독재 시스템이 나쁜지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드렸고, 제가 이제 미국의 젊은 사람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 왜 미국은 사회주의를 선택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여기서 한마디만 그러면 왜 안 되는 겁니까, 사회주의? 제가 볼 때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는 결국은 독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일단은 경제가 파탄나는 그 이론으로 갑니다. 왜냐하면은 평등하게 잘 살고 그 생산 수단을 노동자가 다 소유를 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주인이 없어지고 창의력이 없어지고, 이것을 우리가 북한이 75년간 해왔고, 또 중국도 해왔고, 러시아도 다 망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론상 보기에는 좋은 것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고 또 관철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자들은 그 이론을 이용해서 마치 자신들이 정의롭고 이것이 꼭 옳은 것처럼 밀고 나가서 거짓말로 대중을 호도하고 대중을 컨트롤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유가 뺏겨서 컨트롤되면은 여러분이 자유를 되찾기 매우 힘들어집니다. 가장 좋은 그 예시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라는. 우리는 한 번 뺏긴 자유를 지금까지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유를 찾고 싶어도 어떻게 찾을 줄 몰라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이나 미국의 많은 분들이 사실 북한에 좋은 정보를 주고 교육적인 정보를 줘서 그들 스스로가 자유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시던 내용 중에 이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예. 베트남식 사회주의 내지는 지금 중국의 경제 발전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공산주의 해도 경제는 잘 살 수 있는 거 하기 나름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 저희가 봐야 될 게 네. 북한은 이 3대가 세습한 겁니다. 베트남은 세습 안 했고 중국도 세습은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등서평이라는 그래도 사회주의 지도자로서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서 개혁 개방을 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유를 주민들에게 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지 네. 북한처럼 자유가 없는 나라에 절대적으로 경제가 발전할 수 없고 북한이라는 정권이 자유를 주민들에게 주면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뭐 장마당인가 뭐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소규모의 자유경제를 인정을 해주려고 했다가 경제개혁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었던 이유가 이거 했다가는 정권 망가지겠다 해가지고 맞습니다. 정권 무너질까봐 겁나가지고 다시 통제를 하기 시작했던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작은 시장들을 막지는 못하고 주민들의 생계와 관련되니까 그리고 전국에 장마당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연 대신에 정부의 컨트롤을 강화했죠. 그래서 매일 주민들이 그 시장에서 무엇을 팔고 얼마를 팔고 이것이 매일 장악됩니다. 파는 사람들도 모르게 장악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장마당 시간을 제한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또 국가의 노동에 동원을 시키고 무보수로 그러니까 이것이 장마당이라고 하지만 이게 국가의 전체적인 컨트롤 아래에 있는 말하자면은 작은 교류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정말 뭐 작은 거래소 정도 만들어진 것밖에 안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CPEC 행사에는 굉장히 여러 번 참석하셨겠어요. 네, 제가 이번까지 3번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번 CPEC에서 또 다른 중요한 과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한국 정부가 추진했던 정전선언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그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오신 공화당 의원들을 상대로 미팅을 가지고 이 의원님들에게 왜 정전선언이 나쁜 것인지 현재로서 이 평화협정과 정전선언이 이 한반도에 어떤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동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첫 번째 미팅으로 정전선언에 공동 서명을 하셨던 분이죠. 앤디 빅스라는 공화당 의원님이신데 유일하게 그분이 서명을 맞습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오늘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분도 본인도 스스로 동의를 하십니다. 절대 북한이라는 공산주의 국가에 레버리지를 주면 안 되고 그리고 그분도 문재인 정권이 사회주의 그리고 인권에 대한 그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공화당 의원님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과 이 한국의 사회주의자들, 좌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많이 각성을 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모임이 알았으면 제가 취재를 하러 들어갔을 텐데. 저희가 프라이빗 미팅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미팅이셨구나. 그래서 오늘도 그 외에 상하원 의원 2분하고 하원 의원 1분을 더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이제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님하고 조시 하울리 상원 의원님을 만날 예정입니다. 두 분 다 아주 강성 보수 정치인이신데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KCPEC이 그냥 이름만 가지고 행사만 준비하는 단체가 아니라 이렇게 실질적으로 주류 정치인들한테 한국이 바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미국 정치인들이 대처해야 될지를 설득하고 이해시켜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점 저희가 알려드렸고요. 또 뭐 다른 이번 행사에서 특별히 목적하신 다른 내용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대선이 진짜 코앞에 다가왔는데 저도 이제 한국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가끔 충격적인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그 대선 이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놓고 찍었다는 YTN. 그런 소식도 접하게 되고 어떻게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국민들에게 파워가 있는 이 시스템에서 어떻게 공영방송이 또 중립을 지켜야 될 방송이 그런 방송을 만들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대선 네, 여론조사.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뭐 2주 전만 해도 사실은 10%가량 뒤져졌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거의 반격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온 거 보면은 이게 일부러 조작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실질적인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 참 분간하기 어려워집니다. 분간하기 더 어려워지게 만드는 말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샤이 이재명. 샤이 이재명이 있다고 자꾸 언론에서 지금 기사를 내고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기대하지 않게 이재명 쪽에 표가 나와도 야 그게 다 샤이 이재명이었다 이래버리면 되는 거라서 상당히 위험한 발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대선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뭐 이 안에서 어떤 K시팩에서 논의되는 게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한국이나 또 북한이나 미국의 입장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뭐 공개적으로 이제 뭐 미국을 싫어하는 그런 발언들을 여러 번 했었고 또 미국의 1950년 미군이 뭐 이제 점령군이다 이런 발언도 하면서 미국의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한국이 그때 그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발전한 건데 맞습니다. 네. 이분들은 그 공로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네. 너무 속상합니다. 우리 북한은 단 한 번 러시아와 김일성에서 잘못 선택된 제도를 가졌기 때문에 75년간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그렇죠. 그 좋은 제도를 세우신 분들을 이렇게 폄하하고 하는 걸 보면은 제가 참 분노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온 가족이 다 같이 탈북을 하신 케이스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좀 힘든 과정이 있었을 것 같고, 제가 듣기로는 또 그 아버님이 또 이제 간부셨다고 네. 들었는데, 그러면은 그 탈북을 난 이후에 미국에 정착하고 지내면서도 좀 마음에 좀 불안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남아있거나 하신. 우선 미국에서는 자유로운 국가고 또 미국까지 뭐 북한이 이렇게 침투하리라고는 저도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 프로텍션이 잘 돼가지고요. 네. 네. 근데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는 조금 신변의 위협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온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이왕 인터뷰한 김에 저희 뉴스앤포스트 시청자분들한테 네. 당부 말씀이나 뭐 인사 말씀. 네. 뉴스앤포스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다시 인사를 드리는데 사실은 뉴스앤포스트를 저희 부모님도 매일 즐겨 보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미국의 정치 상황과 미국 상황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영어가 조금 이제 미약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반갑고 좋은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매일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